자, 약간 지금 부상으로 좀 씨름하는 두 팀이 만납니다. 네. 토트넘과 리버풀인데 리버풀은 뭐 초반부터 부상자가 계속 있었고 그러면서 그렇죠. 리그에서 좀 최하위권의 두 팀에게 지금 연달아 지금 패배를 당했고 네. 토트넘은 그래도 순위는 좀 높은 편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부상자가 나오면서 특히 공격진 네. 지금 이 경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부상자가 많은 두 팀이 만나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리버풀 같은 경우는 부상자가 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 디아스나 조타 같은 이제 핵심 선수들은 이미 좀 전에 네. 월드컵 브레이크 끝나고 나서야 돌아올 수가 있다. 그렇죠. 이게 그 확정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선수들은 조금 이제 하나둘씩 좀 돌아오고 있는 상태인데 네네. 돌아온 선수들의 상태 컨디션, 돌아온 선수들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금 문제지.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좀 문제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진짜 핵심 선수가 많이 빠졌죠. 그렇습니다. 뭐 손흥민뿐만 아니라 클루세프스키, 히샬리송 네네. 지금 다 못 나오고 있고 여기에 로메로까지 빠져버리니까 로메로도 타격이지. 조금 타격이 지금 큰 상태이긴 합니다. 두 팀 다 좀 큰 상태이긴 해요. 자, 지금 뭐 리버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리그에서 흐름이 너무 안 좋습니다. 2연패인데 노팅엄 리즈에 패하면서 네. 와, 지금 사실 거의 뭐 강등에서 올라온 팀, 승격된 팀, 그리고 뭐 최하위권에 있는 팀 지금 2연패를 당했어요, 리버풀이. 그리고 그냥 최근 5경기에서 네. 2승 3패입니다. 패가 더 많아요. 아, 그런가? 아스날한테도 패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최근 이 특히나 리그 경기에서 이 리버풀이 매우 좋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네네. 물론 이제 챔피언스리그는 또 나름 괜찮아요. 챔피언스리그에서 나름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2위로 올라갔어요. 2위로 어쨌든 올라가긴 했지만 네. 리버풀의 문제는 챔피언스리그보다 리그죠. 그렇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이제 지금 점점 야, 리버풀이 이게 3분의 1이 지났잖아요. 네. 3분의 1이 지났는데도 계속 중위권에 막 머무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노팅엄 포레스트나 아니면 뭐 리즈한테 잡힌다. 네네. 이게 리버풀에게는 매우 안 좋은 지금 네. 신호거든요. 지금 리버풀은 사실 우승 경쟁은 이제 좀 이제는 멀었다고 봐야 되고. 그쵸? 뭐 챔스 이제 경쟁해야 돼, 리버풀. 그 이제 가르디올라가 그래서 저번에 음. 클럽 감독이 이제 우승 못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음. 그랬다가 이제 또 리버풀 팬들에게 욕 많이 먹었죠. 말이 되는 소리냐. 네네. 근데 어쨌든 리버풀이 우승 경쟁은 사실 조금 이제 힘들어진 리그 우승 거죠. 경쟁은 좀 어렵죠. 사실은 조금 힘들어진 것 같긴 한데 네네. 어쨌든 지금 리버풀의 지금 상태는 리그에서 좀 심각하게 안 좋다. 경기력도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뭐 수비도 문제고. 특히나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중원에서도 지금 부상자 많고. 공격 수비 다 안 좋긴 한데 네네. 공격 라인의 좀 부진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살라도 사실은 지난 시즌 전반기만큼의 압도적인 모습 그런 것도 좀 아니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누네스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녹아든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격 라인 특히나 뭐 디아스나 조타가 빠지니까 왼쪽 측면에서 뛸 선수도 그렇죠. 없고. 붕괴예요, 거기도. 그래서 최근에 이게 이번 시즌에 리버풀이 12경기에서 23골 넣었습니다. 12경기에서 23골.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저 9대0 있잖아. 대량 득점이 하나 포함돼 있죠. 네네. 그 경기를 빼면 11경기에서 14골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리버풀답지 않네. 리버풀 치고 네. 한 골 그 언저리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기당. 그러니까 리버풀의 공격력이 예전에 이제 뭐 피르미누, 마네, 살라 그렇지. 그 라인이 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떨어졌다, 파괴력이. 네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리그 경기들을 보면 그 아스날전에서 2골 넣었잖아요. 그 이후에 리그 4경기에서 한 골 이상 넣었던 적이 없습니다. 4경기 동안. 웨스트햄 1대0으로 이겼고. 그렇죠. 다 1대0으로 이기는 경기는 다 1대0이고 노팅엄 0대1 패. 그렇죠. 0대1 패니까. 리즈가 1대2 패니까 진짜 그쵸. 1점 이상 득점 못 했네요. 네. 1점 이상 득점을 한 경우가 없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 리버풀이 공격력이 좀 많이 아쉬워진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이제 이유가 있느냐? 네. 일단 리버풀의 공격력의 핵심은 오른쪽입니다. 살라. 근데 살라의 이제 폼 자체도 최근 한 몇 시즌 동안의 그 압도적인 퍼포먼스보다 줄어들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살라를 도와주는 핵심적인 인물들이 2명 있었어요. 핸더슨과 아놀드. 네네. 근데 요 두 선수가 그러니까 살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 살라구나 그래도 이런 플레이 보여주는데 핸더슨과 아놀드가 거기도 많이 떨어졌어. 폼이 매우 안 좋아요, 이번 시즌에.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살라가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핸더슨이 막 측면으로 빠져주고 그렇죠. 오버래핑하고 막 뭐 올라가고. 아놀드가 올라가서 패스 뿌려주고 하니까 네네. 이게 자연스럽게 막 스위칭이 되는 게 리버풀의 이 오른쪽 라인에서의 파괴력이 극대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살라가 아무리 움직여도 오른쪽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핸더슨이 지금 그 잘못 움직이죠. 살라를 이렇게 해주지를 못하니까. 네. 핸더슨 그리고 핸더슨도 최근에 뭐 부상이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 뭐 엘리엇도 나오고 네네. 아유, 밀러도 엘리엇은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뭐 밀러는 사실은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잘하긴 해요. 네네. 아직까지 잘해주긴 하지만 어쨌든 핸더슨이 그 해주던 그렇지. 아주 좋았던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흔들어주는 그러한 플레이가 일단 죽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놀드의 패스도 사실 이번 시즌에 예년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많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놀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진짜 토트넘전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네. 이번에 토트넘 지면 진짜 우리 끝이다 이번 시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씩 뭐 수비라든지 약간 안정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반다이크의 폼이 뭐 초반에는 좀 불안한 욕 거 많이 아니냐 먹었지 반다이크도 초반에. 했는데 반다이크가 뭐 최근 들어서는 그 맨시티전도 마찬가지고 네네. 다시 역시 반다이크구나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수비는 이제 반다이크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가고 있어요. 아놀드가 이제 좀 수비적으로 폭백에서 문제고 그렇죠. 그렇긴 한데 반다이크가 너무 잘해주는데 그 앞에 있는 파비뉴가 문제입니다. 파비뉴 폼이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네. 지금 계속해서 어떤 선수가 폼이 떨어졌다. 이게 거의 모든 선수한테 해당이 돼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게 파비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리버풀이 아까 말씀드렸던 핸더슨이 막 올라가고 이러한 플레이 할 수 있었던 게 네. 뒤에 파비뉴가 핸더슨이 올라가도 중원을 다 커버해 주니까 그게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파비뉴가 이제는 그 커버 능력을 완벽하게 발휘를 못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리버풀이 4-3-3을 쓰다가 파비뉴의 커버 능력이 너무 불안하니까 4-2-3-1로 바꿨었거든요. 그거는 수비 라인 앞에 있는 선수를 파비뉴 혼자 못 믿겠다. 그래서 한 명을 내린 거예요. 네. 그런 전형을 썼을 정도로 파비뉴의 이번 시즌 수비력 자체가 매우 불안한 상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뭐 이제 리버풀의 약간의 좀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아까 말씀하신 반다이크가 조금씩 그쵸?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왼쪽이 지금 약간 붕괴지만 누네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맞아요. 이 정도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그게 같아요. 이제 누네스가 그 지난 경기에서도 교체로 투입이 돼서 김민재와의 스피드 경쟁을 이겨냈거든요. 네네. 한 차례 정도 나왔는데 그때 김민재가 좀 지쳐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누네스가 빠르긴 빠르지. 그러니까 누네스가 엄청 빠른 선수라서 네네. 뭐 당장 이제 최근에 지난 시즌에 탑 스피드 기록을 누네스가 프리미어리그 맞아. 탑 스피드 기록을 갈아치웠죠. 네네. 그 정도로 빠른 선수라서 지난 경기에서 이제 뭐 김민재 선수를 스피드로 이겨내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어쨌든 누네스가 이게 누네스에게도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왼쪽에? 디아스나 조타 이런 선수들이 지금 부상으로 좀 장기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누네스가 뛸 수 있는 위치가 없는 거예요. 딱 그 위치. 근데 네네. 누네스가 처음에 리버풀에 왔을 때는 중앙에서 뛰었고 그리고 살라를 도와줘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막 가서 뛰었거든요. 근데 이게 누네스의 베스트 위치가 아니죠. 그렇죠. 우루과이 대표팀만 봐도 누네스가 계속 왼쪽으로 가거든요. 네네. 거기가 편해서. 근데 누네스가 이제는 왼쪽에 선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렇죠. 위치로 가서 네. 뛸 수 있는 기회인 거죠. 편하게 이제 왼쪽으로 가서 뜁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누네스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살아나는 거지. 본인이 훨씬 더 잘 뛰는 좋아졌습니다. 위치로 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누네스가 그나마 좀 살아나고 있다. 네네. 그리고 누네스가 좀 살아나는 동시에 살라도 최근에 좀 살아나는 폼이다. 그리고 이제 반다이크까지 괜찮아졌다 조금. 아 근데 이제 그 반대로 누네스가 살아나는데 왼쪽에서 네. 그러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 로메로가 없기 때문에 음. 거기 붙으면 완전 토트넘 무너지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번 경기에 좀 포인트인 거죠. 다이어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산체스가 나올 수도 있고 다이어가 나올 수도 있죠. 한 번씩 실험을 해봤어요. 네. 로메로가 안 나올 때 지난주에 산체스를 기용을 해봤습니다. 본머스전에서. 근데 본머스전에서 산체스가 불안하고 그리고 공격할 때 후방 빌드업도 계속 뺏기고 그래서 결국에 다이어를 넣었어요. 오른쪽에. 네. 그리고 지난 주중에 있었던 경기에서도 산체스가 아니라 로메로가 없는 자리에 다이어를 넣었죠. 그러면서 이제 랑글레가 이제 3백의 중앙에 섰어요. 네. 본머스 전부터. 근데 여기서 문제는 또 뭐냐면 이번엔 산체스 같은 그런 어이없는 패스 미스나 이런 건 좀 안 나옵니다. 근데 다이어가 느리죠. 뒷걸음질 치고. 그러니까 누네스 만약에 바쁘게 되면 다이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막냐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산체스가 나오면 누네스가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압박을 되게 잘하는 선수예요. 이게 피지컬도 좋고 체력적으로 아주 좋은 선수라서 압박을 엄청나게 해요. 근데 산체스가 나오면 분명히 거기서 실수 나오고 뭐 실수가 나올 것 같고 발밑 안 좋으니까 실수가 나올 것 같고 네. 후방빌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다이어가 나오자니 누네스한테 이거 완전 처참하게 밀릴 것 같은데. 그쵸. 누네스한테 또 달리기가 안 될 것 같고 근데 다이어의 옆자리에 지금 뛰는 선수가 다이어가 나오면 랑글레예요.
근데 원래 보통 이제 3백의 오른쪽 왼쪽 중앙 수비수가 올라갔을 때 네. 3백의 중앙 수비수가 음. 왼쪽 오른쪽을 커버해 주거든요. 근데 랑글레가 커버할 만큼의 스피드를 갖추지 그렇죠. 못해서 누네스한테 또 이것도 밀리는 그쵸. 거죠. 예. 그 실제로 그 지난 경기에서 이 마르세유와의 경기 할 때 그쪽에서 뛰는 선수가 이제 아스날에서 지난 시즌 뛰었던 임대로 지금 가 있죠. 누누 타바레스예요. 네네. 누누 타바레스가 뭐 아스날에서는 수비적으로 부족하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공격력은 진짜 좋고 스피드가 빠른 선수거든요. 그래서 지난 그 마르세유 경기에서 오른쪽에 나왔던 선수들이 타바레스에게 스피드로 다 털렸습니다. 뭐 세세뇽부터 해서 페리시치, 네.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다이어, 다이어가 안 되니까 뒤에서 랑글레가 뛰어가는데 랑글레도 스피드를 못 잡아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다이어와 랑글레 이 조합이 만들어지면 다른 진짜 선수한테 속수무책이 될 수 있는. 진짜 좀 절망적일 수도 있겠다. 예. 나는 그런 걸 근데 보여줬고. 그렇다고 산체스 넣자니 막 그쵸. 그렇다고 또 리버풀의 산체스를 압박에 넣자니 막 어쩌고 좀 그렇죠.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 랑글레가 왼쪽에 나오고 다이어가 3백의 중앙에 나오면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유지가 돼요. 네. 왜냐면 랑글레는 스피드가 느리지만 어쨌든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압박해서 볼 빼앗아 오는 건 어느 정도 하는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다이어가 뒤에서 공간을 커버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랑글레가 뭐 반칙을 하든 어떻게 하든 앞선에서 끊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다이어는 근데 랑글레가 중앙, 다이어가 오른쪽으로 가면 다이어가 올라가는 게 일단 잘 안 돼요. 뒷걸음질치죠. 그게 지난 경기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계속 뒷걸음질 치다가 상대 공격수한테 공간 주고 상대 공격수는 여유로우니까 다이어가 안 붙는데 내가 하고 싶은 플레이 마음껏 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산체스나 뭐 하릿이나 이런 마르세유의 공격수들한테 계속 이제 토트넘이 기회를 허용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어와 랑글레 조합 불안하다. 토트넘의 지금 로메로의 공백이 엄청 크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고 자 수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손흥민, 클룹세스키, 히샬리송이 지금 모두 부상이에요. 공격도 지금 문제입니다. 토트넘은. 그렇죠. 이제 뭐 히샬리송이나 클루셉스키는 조만간 복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뭐 클루셉스키는 이제 보통 이제 부상을 당하면 회복할 때 실내 훈련.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좀 회복이 어느 정도 되면 야외 훈련에 같이 참여하면서 복귀를 하잖아요. 근데 클루셉스키는 야외 훈련에 참여를 하고 있고 네. 이미 히샬리송도 곧 야외 훈련에 참여한다. 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요 경기에서 선발로 나오기엔 무리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아마도 한 달 정도의 부상 기간이 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네. 갑자기 이 경기에서 막 선발로 나와서 활약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근데 여기서 손흥민까지 다쳤으니 그건 크지. 공격 라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케인, 그렇죠. 모우라, 브라이언 힐. 어. 딱 3명이거든요. 근데 브라이언 힐을 선발로 쓰긴 좀 그렇고 어. 모우라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케인과 파트너로 쓰면 되는데 결국에 그러면 공격수 2명입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뭐 물론 페리치를 올려 쓰거나 할 수 있겠죠. 페리치를 윙포워드로 쓰면서.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막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리고 페리치를 못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윙백들이 지금 다 별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페리치, 세세뇽, 다이어, 에메르송 이 선수들이 경기력이 다 별로라서 최근에 어떤 게 있냐면 페리치가 선발로 나왔을 때는 못할 때 세세뇽이 들어가고 네네. 반대로 세세뇽이 나왔다가 못하면 페리치가 들어가고 혹은 이제 오른쪽에서는 에메르송과 도어티가 계속 서로 나왔다가 못하면 바뀌고 심지어는 지난 경기에서는 아예 그냥 페리치를 오른쪽에 두거나 네네. 세세뇽을 오른쪽으로 뒀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었죠. 그러니까 페리치를 올려 써버리면 일단 윙백의 퍼포먼스가 안 좋은데 윙백을 진짜 에메르송 로얄 기용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네. 페리치를 올렸으면 굳이 그런 선택을 할 이유도 조금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도 사실 진짜 뭐 좋지는 않았잖아. 꾸역꾸역 이기고 뭐 일단 승점은 쌓았습니다만 경기력 너무 안 좋았는데 이번 경기 좀 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케인이 계속해서 득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리버풀을 그동안 토트넘이 상대할 때 리버풀이 훨씬 더 전력도 좋고 네네. 강한 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밀릴 것 같다. 이번 경기 좀 어려울 것 같다. 할 때마다 역습을 통해서 특히나 그렇지. 손흥민의 스피드를 통해서 네. 이상하게 리버풀하고 상대할 때 잘하고 뭐 맨시티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랬냐? 손흥민이란 역습으로 역습이지. 나갈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지금은 손흥민도 없고요.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히샬리송이나 쿨루셉스키도 없습니다. 이거 모우라가 지금 이제 복귀를 했지만 폼이 그렇게 또 안 좋아요. 네네. 결국에는 뭐 케인은 어차피 빠른 선수가 아니니까 어쨌든 지금 토트넘이 빠르게 달려나갈 수 있는 공격 자원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리버풀을 상대할 때는 역습 한 방이 있으니까 그래도 살아남았는데 네네. 이번엔 역습이 안 되니까 리버풀이
마음껏 라인을 올려서 하고 압박할 싶어 수 할것 있는 같아. 그런 상황이 아마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의 상징인 역습 축구가 이제 안 돼. 지금 손흥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손흥민뿐만 아니라 네. 히샬리송도 없고 클루셉스키도 없고 하니까 이게 뛰어나갈 수 있는 자원 자체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지공 상황에서 해결책들이 있어야 되는 토트넘은 이제 그게 없고. 그리고 뭐 사실은 지공 상황을 리버풀과의 싸움에서 가져가기에는 아 그렇죠. 사실 토트넘이 주도권을 잡기가 이미 힘든 상태고 그렇지. 주도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누네스와 살라는 음. 누가 잡을 것이냐 이 문제도 있죠. 이번에 또 크로스 많이 나오겠는데 그럼. 리버풀이 아니 토트넘이. 왜요? 아니 어찌됐건 공격 루트가 별로 없기 별로 때문에 없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공격에 어떤 그게 없잖아 이제 음. 뭐가 이렇게 없으니까 방법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윙백이 빨리 올라가 줘야 돼요. 뭐 페리치가 나오면 사실 좀 빠르게 올라가는 게 안 되니까 세세뇽하고 에메르송 로얄이 나온다. 아 빠르니까 둘 다 빠르긴 해요. 네네. 근데 빠르게 올라가서 마무리가 되냐? 그렇지. 이게 또 안 그게 안 되거든요. 되잖아.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뭐 에메르송이 뭐 지난 경기에서 어우 잘했다. 뉴캐슬전에서도 어우 에메르송이 저런 플레이를 침투 잘한다. 아 한번 그런 적 있었어. 근데 어. 그 결과적으로 경기 다 뜯어 보면 올라가는 것까진 잘해요. 그건 잘해. 그리고 공간도 뭐 상대 수비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열려 있어요. 올라가는 것까진 잘하는데 마무리가 안 돼요. 하나만 이렇게 좀 잘 주면 되거든. 마무리가 안 돼요. 세세뇽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세세뇽도 계속 안 되니까 결국 교체가 되고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또 페리치가 나온다고 좀 뭔가 달라지냐? 페리치는 이미 빠르게 올라가는 거에 지금 좀 동력을 잃은 상태고 많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에 토트넘이 믿을 건 또 이번에 코너킥, 그렇지. 프리킥 이런 게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어. 해리케인의 머리 보면서. 그렇죠. 네, 아무튼 자 이번 경기 토트넘과 리버풀 경기도 지금 리그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경기 중에 하나인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두 팀이 또 맞붙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또 좋은 결과를 가져갈지. 네.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도 이 경기 치르면 이 경기 포함해서 지금 월드컵 직전까지 3경기가 남아 있는데 중요하죠. 이 남은 경기 월드컵 직전에. 그렇죠. 예, 과연 또 토트넘이 잘하고 있는 꾸역꾸역 좀 승리를 리버풀전에서 또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